이번에 볼 부분은 이제 문자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문자를 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코딩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야 돼요.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호화죠. 부호화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1010 이진수로 이렇게 부호화를 해서 저장을 하잖아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1111 8비트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저장을 하죠. 자, 이진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1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인코딩, 요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명령어도 add x1, x2, x3가 있으면 자, 사람이 보는 건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우리가 이걸 포맷에 맞춰서 옵코드, 뭐 데스티네이션 뭐 쭉 맞춰서 저장을 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명령어로 인코딩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이제 0011 0011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다 쳐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과정을 디코딩이라고 보면 되겠죠. 실제는 꼭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는 거예요. 그 이진수로 표현된 이진화 데이터, 바이너리 데이터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어떤 정보인지 해석하는 과정을 디코딩이라고 부르고, 바이너리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 이거를 인코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자도 마찬가지로 A라는 문자가 있으면 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장을 하려면 이진화 시켜야 되겠죠. 바이너리 데이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을 바이너리 데이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종의 약속이 필요하죠. 자, A는 예를 들어 뭐 64, 10진수로 64, 2진수로 쓰면은 10000 어쩌고저쩌고 어떻게 될까요? 이게 100 이게 왜 몇 승? 이게 6승이니까 맞죠? 64. 뭐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 예를 들어 알파벳만 따지면 B, C 이런 문자를 어떤 부호화를 시켜야 되는 과정, 이걸 인코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매핑을 시켜놓는 거지,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로 정해놓는 거를 서로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지역에서는 A를 64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A를 100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똑같은 데이터로 이진화 써서 읽었을 때, 디코딩할 때 서로 엉뚱한 데이터로 읽히겠죠.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인코딩하는 것도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게 돼요. 표준화를 해서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초기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이렇게 문자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저장할까 해서 표준화를 시키는 게 뭐냐면 아스키 코드라는 거예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아스키 코드, 아스키 코드라고 불러요. 얘는 7비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7비트. 자, 그래서 7비트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총 표현할 수 있는 개수는 0부터 127까지 표현할 수 있죠. 7비트니까. 그러면 얘는 개수가 128개까지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28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알파벳 A부터 Z까지 소문자, 대문자 26자씩 소문자, 대문자 하면 52개죠. A부터 Z, 대문자에서 문자 세트 0에서 9까지 이렇게 하면 26, 10개죠. 기본적으로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문자들이 있잖아요. 느낌표, 뭐 골뱅이, 샵, 달러 표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컨트롤 문자, 이제 뭐 다음 페이지라든지 이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컨트롤 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95개의 문자와 33개의 컨트롤 문자, 이것이 128개의 캐릭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이걸 처음 만들었다 보니까 미국에서 자기네 문자에 맞게 만든 거예요. 영어 알파벳에 맞게.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에는 그 음라우트라는 게 있죠. 이런 거 A 대문자에다 쓰던 거다. 올해도 기억이 안 나네요. 점점 쓰는 거, 이런 문자라든지 뭐 프랑스에도 뭐 특수 문자들, 좀 특이한 문자들이 있어요. 알파벳 외에. 근데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아스키 코드를 확장해서 라틴 1이라고 해서 8비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256개의 문자, 요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총 256개이기 때문에 그쪽 라틴
라틴 계열의 모든 문자들은 다 포함할 수가 있게 돼요. 자, 한글은 어떨까요? 그럼 한글의 경우는 자, 한글도 우리가 어떻게 코드를 부여해야 될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서 히읗까지 아, 야, 어, 여, 이까지 이. 자,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코드를 부여하게서 하게 되면 한글도 이 개수가 그렇게 많진 않죠. 하지만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이 있고 이걸 조합해서 써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폰트들이 안 이쁘죠. 예를 들어 가라는 기역과 각자를 쓸 때 기역은 서로 달라져야 되죠. 여기 이 기역과 이 기역은 크기가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조합해버리게 되면 이 폰트들이 굉장히 안 이뻐져요. 똑같은 폰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통 그 초성, 중성, 종성을 조합해서 쓰는 거를 조합형 한글이라고 부르고, 야, 그럼 그러지 말고 가, 갸, 거, 겨 쭉 한 거, 각, 깍, 거, 격 쭉 이거 모든 거 이거 하나하나에다가 코드를 부여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한글 문자의 모든 거를 다 코드로 부여하자. 예, 그런 한글을 보통 완성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대충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가갸, 거겨, 고교, 구규, 그기 딱 이것만 해도 10개네. 여기에 이제 또 받침이 들어가야 되죠. 받침 없는 것과 각격, 겁격 쫙 들어가는 거. 거기다 이제 가갸 했으니까 나냐, 너녀 이거 하게 되면 몇천 개가 들어가게 돼요. 수천 개가 필요한 거예요. 완성형은 수천 개의 문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 256비트로는 어림도 없죠. 이거는.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는 2바이트를 사용해요. 2바이트. 그래서 2바이트를 써서 2바이트를 쓰면 2의 16승까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65,536개를 표현할 수 있어요. 65,000자 정도 되면 한글 문자를 쓰는 데는 문제 없죠. 한글도 한글 문자만 쓰진 않고 한글 문자도 있지만 우리가 또 자주 사용하는 한자도 있잖아요. 한글화다 한자도 있기 때문에 한글과 한자를 쓰게 되면 65,000자 정도가 이만큼이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한글 완성형을 쓸 때 이 2바이트. 자, 그래서 어떻게 조합을 하냐면 아스키 코드는 7비트니까 자 보세요. 1바이트면 하나가 남죠. 0 x 3개. 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자 7비트 이것만 봐서 앞에가 0으로 시작하면 이거는 영어다 해서 이 7비트를 아스키 코드로 해석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1 이렇게 와 있으면 얘는 한글이다 해서 1바이트 뒤에 걸 더 읽어요. 이렇게 2바이트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글로 처리를 해요. 이거는 영어. 이렇게 한글과 영어를 구별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제일 처음 시작 비트가 0으로 돼 있으면 아스키 코드가 되니까 이 7비트를 아스키 코드로 바꿔서 영문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로 시작하면 이거는 한글이니까 1바이트를 더 읽어야 돼. 그래서 뒤에를 붙여요. 그렇게 뒤에를 붙여서 요만큼. 그럼 총 15비트가 되겠죠. 그럼 32,000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32,000자. 그렇게 해서 한글을 사용을 했어요. 그게 이제 이전에 한글을 쓰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한글을 쓸 때 보면 가끔 한글로 쓴 문서가 글자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이 한글 부호하는 코드, 이 코드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한글 코드와 또는 인터넷에서 이제 또 표준화된 국가에서 만든 표준이랑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글인데 어디서는 한글이 보이고 어디서는 한글이 깨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일본어 문서를 읽어왔다. 그럼 일본어 문자와 우리 한글과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우연히 같이 겹치는 코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읽히는 거예요.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 문자 코드를 하나로 일치시켜서 표준화를 시키면 어떨까?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의 이제 모든 문자를 모아가지고 하나로 표준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니코드라고 불러요. 유니코드.
유니코드는 32비트 이제 문자열인데 초기에는 16비트로 시작을 했어요. 16비트로. 초기에는 16비트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32비트로 시작해서 이제 유니코드라고 하면 전 세계의 문자가 서로 표준화된 코드 값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폰트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자, 미국 애들은 어떻게 써요? 원래 기존에 7비트, 그러니까 한 바이트죠. 한 바이트만 쓰던 문서가 기본 문자 하나가 32비트가 됐어요. 몇 배가 커진 거예요. 파일이 그냥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문서가. 그러니까 애들이 안 쓰겠죠. 아, 나 뭐 그냥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불편한 거 하나 없이 잘 쓰는데 내가 왜 유니코드를 쓰지? 그거 안 쓰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런데 대부분 컴퓨터나 소프트웨어가 다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컷 유니코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좀 달래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유니코드에 기반한 UTF-8, UTF-16 가변 길이 인코딩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자, 이건 뭐냐면 왜 이래? 왜 이렇게 느리지? 자, 일단 유니코드가 있어요. 이건 이제 긴 값이 되겠죠. 자, 일단은 보통 16비트만 봐도 되는데 이건 32비트 긴 거를 보게 되면 자, 바이트 단위로 돼 있어요. 문자 하나가 요만큼 32비트이다 보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소프트웨어도 호환성이 없겠죠. 그냥 아스키 값만 쓰는 애들하고는 호환성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UTF-8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옛날에 우리가 한글 썼던 방법과 유사하게 쓰는 거예요. 자, 이거를 쫙 봐서 자, 0 이렇게 돼 있으면 요 한 바이트로 아스키 코드가 되는 거예요. 즉 유니코드가 여기에 000000000000 32비트니까 0000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마지막에 0 이렇게 앞에 한 바이트가 0으로 시작하면 요 포맷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로 이거 가지고 아스키 코드로 바꿔버리는 거죠. 아스키 코드로. 자, 그 다음에 이건 하나짜리고 만약에 얘가 1로 시작한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한 바이트를 더 읽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11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7비트와 요 비트를 이거 0 10 XX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해서 요걸 이제 문자 코드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1 돼 있고 또 한 바이트를 더 읽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또 한 바이트를 더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합해서 문자 하나로 보는 거죠. 요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인코딩 해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뭐 해밍턴 코드라든지 이렇게 코드 가변 길이로 코드화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32비트를 표시해야 되는데 모든 애들이 이렇게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대부분 영어 문자들은 앞에가 다 0일 거고 여기 7비트만 사용할 거거든요. 그런 애들은 낭비잖아요. 그래서 앞에 여기 0을 주고 요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그럼 요것만 읽어다가 아스키 코드 문자 하나로 보는 거죠. 자, 그거보다 긴 애들 여기 1, 10 돼 있으면 2바이트를 읽어다가 여기만 뽑아서 문자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애들은 1, 11, 110 돼 있으면 여기만 뽑아다가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자, 한글이 여기 포함돼요. 한글. 그래서 한글은 3바이트예요. 한 글자가 3바이트. UTF-8로 돼 있으면 UTF-8 인코딩으로 돼 있으면 한글은 3바이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현재 유니코드를 사용하고 유니코드를 UTF-8 형태로 인코딩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게 요즘 표준이에요. 그래서 윈도우즈라든지 맥은 또 달라요. 맥은 UTF-16이라서 이건 좀 다른 거고 이거 2바이트씩 만드는 거라 맥은 좀 다르고 그 나머지 모든 곳은 다 UTF-8로 인코딩 돼 있어요. UTF-8로.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안드로이드나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미국에서 출시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그냥 바로 적용하면 되죠. 그럼 한글 쓰고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은 유니코드에 UTF-8로 인코딩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옛날에는 미국에서 뭐 윈도우즈 10이 새로 나왔다. 자, 그러면 그게 한글 윈도우즈 10이 나올 때까지 또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한글화 버전이 나올 때까지. 코드를 다 일일이 변경한 거.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니까 유니코드를 쓰게 되니까 호환이 되는 거예요. 호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소프트웨어 환경이 옛날에 비하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이 문자를 이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이거든요. 특히 한글.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해요. 지금도 한글을 동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UTF라는 방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보다는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글 쓰는 게 지금 많이 자유로워졌죠.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유니코드라는 거는 전체 이제 코드 방법, 문자 한자를 코드 몇 번으로 부여하느냐, 요게 이제 유니코드고, 유니코드를 그냥 쓰면 낭비가 되니까 영인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UTF-8로 다시 인코딩을 하는 거예요. 가변 길이로. 그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면 영어권 애들은 유니코드를 사용하지만 옛날에 아스키 코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동작을 하겠죠. 우리나라는 바뀌었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완성형 2바이트 쓰던 거를 지금은 UTF-8로 3바이트짜리로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힘을 키워야지. 별 방법이 없어요. 컴퓨터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나왔든지 그러면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겠죠. 걔네들에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결국은 힘을 키워야 뭔가 모든 표준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중심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따라가야죠. 자, 그래서 여기 UTF-8은 윈도우즈나 웹에서 사용하는 모든 머신, 리눅스 이런 애들, UTF-16은 지금 맥이 이 방식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맥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내가 파일 이름을 만들면 이걸 윈도우즈로 가져오면 이렇게 다 따로따로 나오는 거를 본 적 있을 거예요. 각각 별로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이 다 분리가 돼가지고 한 문자로 나오는 거예요. 다. 이게 이제 이런 이 변환 이것 때문에 그래요. UTF-8로 쓰고 UTF-16으로 쓰고 UTF-8로 읽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UTF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맥이 잘못했죠. 맥이 모든 걸 다 똑같이 맞춰서 UTF-8로 하면 얼마나 좋아. 네? 아이패드나 이런 데서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이 부분 앞에 설명했는데, 자, 워드 크기 얘기했었죠. 워드, 해프워드, 바이트. 자,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큰 쪽으로 가게 되면 더블 워드, 그 다음에 쿼드러플 워드, 2배, 4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드는 보통 4바이트, 32비트를 의미하게 되고, 원래는 아닌데 그냥 지금은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해프워드니까 반, 바이트니까 얘는 바이트, 더블 워드니까 8바이트, 쿼드 워드는 16바이트가 돼요. 자, 지금은 64비트니까 이 녀석이 기본 사이즈죠. 64비트 더블 워드가 기본 사이즈예요. 그래서 로드에 L, 로드, BHW, 그 다음에 LT, 더블 워드. 나중에 보겠지만 LQ도 있어요. 쿼드러플 워드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크기별로 나오는데, 자, 로드에서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로드에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로드 워드는 하나인데, 로드 워드를 읽어드리는 거는 자기 사이즈를 그대로 읽어드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는데, 레지스터의 크기와 읽는 메모리 크기가 다를 때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64비트를 읽어서 64비트에 저장하는 거는 그냥 뭐 데이터 읽어서 딱 맞는 사이즈에 넣으니까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32비트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읽어서 64비트 레지스터에 저장한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64비트 레지스터니까 8바이트가 있겠죠. 32비트를 읽으면 요만큼만 채워줄 거예요. 요만큼만. 32비트니까. 자, 그럼 나머지는 뭐로 써야 돼요? 여기를 비어있는 곳은 원래가 기본 사이즈가 64비트이기 때문에 X5번 레지스터가 64비트예요. 그래서 32비트를 읽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뭘로 쓸 거냐 이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셈블리 명령어에는 그냥 LB, 이거는 로드 바이트, 로드 바이트, 로드 해프 워드, 로드 워드, 이게 있고 U자가 들어간 언사인드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사인드. 자, 얘는 뭐냐면 사인 익스텐션이에요. 부호 확장. 기본이 부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를 뭘로 채우느냐? 부호로 채운다는 거예요. 부호. 부호는 어디 있어요? 32비트 데이터를 읽었을 때 여기 제일 앞에 요놈 MSB, 얘가 부호 비트죠. 이게 사인 비트잖아요. 얘를 앞에다 채우는 거예요. 즉 음수면 여기에 1로 다 차겠죠. 16진수니까 모든 비트를 1로 하면 F잖아요. FF 이게 되는 거예요. 음수라면. 양수라면 요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와 양수가 앞에 채워지는 게 다른 부분이에요. 자, 해프워드라고 한다면 해프워드는 16비트니까 요만큼만 채웠죠? 그럼 요만큼을 다 부호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바이트는 요만큼이 채워졌잖아요. 나머지 요만큼을 부호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로드. 자, 그게 아니고 나는 unsigned 데이터야. 부호 없는 데이터야. 그럴 경우에는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unsigned라고 명시를 해주게 되면 제로 익스텐전, 무조건 0으로 확장한다는 거예요. 제로 익스텐전이니까 무조건 0으로 확장하는 거. 그래서 로드에서는 이 두 가지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64비트 구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LDU가 필요해요? LDU 얘는 필요 없죠. 왜? 로드 더블 워드니까 64비트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64비트는 여기 64비트 꽉 찼잖아요. 64비트가 꽉 찼어요. 여기 꽉 찼는데 뭘 채워 넣어? 채워 넣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64비트 구조에서는 LD밖에 없는 거예요. 64비트 구조는. 자, 만약에 32비트 구조라고 가정할게요. 이 아키텍처가 32비트 구조예요. 그럼 LWU가 필요할까요? 32비트 구조라면 32비트 구조라는 건 뭐냐면 레지스터 크기가 32비트라는 거예요. 기본 데이터가 32비트니까 레지스터 크기가 거기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럼 레지스터 크기가 32비트인데 워드 읽으면 32비트 꽉 차잖아요. 확장할 게 어딨어. 그래서 32비트 구조에서는 LWU가 없어요. LWU가.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러면 스토어에서는 어떠냐? 스토어는 레지스터에 있는 것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죠.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로 돼 있잖아요. 작아요. 확장이고 뭐 그런 거 없죠. 내가 여기 64비트 이만큼 있어요. 나 해프워드 저장해야지. 그럼 요만큼만 떼다 저장하면 되잖아요. 확장이고 뭐고 없죠. 스토어에서는 확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언사인드도 없어요. 언사인드도 없는 거예요. 확장이 없으니까 그냥 저장하면 되지. 그냥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에만 언사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로드에만. 왜? 레지스터 크기와 읽어드리는 데이터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확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호 확장을 할 거냐, 제로 확장을 할 거냐, 이걸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앞에서 설명한 거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용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면은 쉬운데 모르면 어려운 거지. 자, 여기 스트링 카피 예제가 하나 있어요. C에서는 이제 이 널 값이라는 것은 0에 0 요게 널 값이에요. C언에서는 보통 이렇게 쓰죠. 역/0 쓰는데, 자, strcpy 스트링 카피예요. 자, 매개 변수 x,
매개 변수 y를 받아서 자 사이즈 ti라고 하는 지역 변수를 하나 뒀어요. 그리고 초기화를 했죠. 그리고 y에서 하나를 읽어서 x에다 저장을 해요. 대입하는 거죠. 이 대입하는 것이 0이 아닐 때까지 씌워놓으니까 이게 널이잖아요. 널이 아닌 동안 카피를 하는 거죠. 그리고 i를 증가시켰어요. 1. 그리고 이제 루프가 계속 도는 거죠. 이게 스트링 카피예요. y에 있는 문자 열이 x로 모두 카피가 되겠죠. 언제까지? 요게 나올 때까지. 이것까지 쭉 카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리스크5 코드로 보게 되면 자 스택을 SP에서 8을 증가시켰어요. 즉 데이터 하나를 백업시키고 싶은 거죠. 요만큼 백업이에요. 여기는 스택에 레지스터 백업, 내가 사용하려는 레지스터 백업이에요. 즉 이 안에서 레지스터를 쓰는구나. 19번 레지스터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9번 레지스터를 백업 시켜 놓는 거죠. 자, X0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0. X0은 하드와이어드 0이라고 했잖아요. 제로 레지스터라고 했죠. 얘는 읽으면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0과 0을 더해서 X19에 0 넣었다는 게 뭐냐면 X19에다가 0을 대입했다는 거예요. 즉 여기 요놈 i를 X19로 쓸 거예요. 19를 i라고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X19에다 0을 대입해야 되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덧셈을 이용해서 0과 0을 더해서 저장하면 X19에 0이 들어가는 거죠. 굳이 여러 가지 그런 명령을 안 만들고 그냥 이거 하나로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X10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요 X값, 요 X 주소, 이게 X10에 들어가 있겠죠. 자, 이거는 두 번째니까 X11에 들어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X11 값을 읽어다가 여기다가 X10에다 저장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X 이제 주소 계산하는 거예요. 주소 계산을 하기 위해서 X10 X10이 Y에 있다? 아, 이게 X10 왜 그러지? 이거 뭐가 좀 여기 11이에요. 11 X11. 그래서 X10 이게 10이고 X 여기가 X11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Y 값을 읽기 위해서 Y에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고 했죠? 배열이니까 메모리에 들어있는 것은 Y의 0번, Y의 1번 이렇게 읽히겠죠. 자, Y가 캐릭터 타입이네. Y가 캐릭터 타입이니까 한 바이트씩 증가할 거예요. 한 바이트씩이니까 그냥 더하기 1만 계속하면 되네요. 그래서 얘는 X11 더하기 X19, 즉 Y의 베이스 어드레스, Y 어드레스 더하기 I 이렇게 했죠.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캐릭터가 아니고 인트라면 어떨까요? 인트. 캐릭터가 아니고 얘가 캐릭터가 아니고 만약 인트라고 한다면 그러면 i가 아니라 8 곱하기 i가 돼야죠. 8 곱하기 i. 인트 타입은 64비트이기 때문에 8바이트예요. 8바이트니까 곱하기 8이 돼야 돼요. 곱하기 8. 자, 곱하기 명령어가 없으니까 i를 어떻게 했죠? i를 3비트 쉬프트하면 이게 곱하기 8하고 똑같다고 했죠. 8은 2의 3승이잖아요. 2의 3승이니까 3비트 왼쪽으로 쉬프트하면 이게 곱하기 8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인트라고 한다면 만약 인트라면 y 어드레스 더하기 i 3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이렇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캐릭터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1은 2의 0승이니까 0번 쉬프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주소가 계산되는 거예요. 저 X5에 주소가 들어갔어요. 자, 이제 읽어야 되겠죠. 주소가 들어갔으니까. 자, X5에 0번 옵셋만큼 읽어서 X6에 읽어라. 한 바이트가 이렇게 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 주소를 이번엔 계산해야 되겠죠. 똑같이 X 주소 계산하기 위해서 X10에 19에서 X7 놓고 자, 여기다가 X6을 저장해야 돼요. 그래서 X7에 0번 인덱스에 X6을 저장해라. 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 두 개 읽는 거, 대입하는 거, 여기까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BQ, X6이 0인지 비교하는 거예요. X6 값이 널이니까 이게 여기 이게 0x00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X6 값이 읽어온 값이 물론 여기서는 그 쓴 값이니까 여기서 읽은 값 이거가 0인지 비교를 해서 BQ 같으면 L2 여기로 가는 거예요. L2로. 그럼 이제 끝내는 거죠. 같으면. 자, 같지 않으면 X19 i죠. i를 1 증가시켜서 다시 X19에 넣었어요. JAL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점프 앤 링크였죠. 여기 같은 경우는 함수 호출이 아니에요. 함수 호출 아니고 L1으로 가라는 거. X0 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X1이었잖아요. X1에다 리턴 어드레스를 쓰고 L1으로 가라 이거였는데 X0에 쓰면 어떻게 돼요? X0은 제로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죠. 이건 그냥 무조건 점프예요. 이건. 그래서 L1으로 가는 거죠. 무조건 가서 여기서 또 그 다음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아지면 그 0이 되면 다 쓴 거죠. 그럼 이쪽으로 와서 빠져나가는 거죠. 아까 여기 LD 요거과 요거 매칭하는 거죠. 요거 복구하는 작업. 복구해서 X19를 원래대로 복구시켜 놓고 스택 포인터를 다시 8 증가시켜서 원래대로 보내고 그리고 나를 호출한 곳으로 이제 돌아가는 리턴하게 되는 거죠. 리턴 어드레스 X1 했던 곳에 리턴 되는 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언어로 볼 때 이런 코드가 리스크5로는 이런 모양의 코드로 나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죠? 그냥 볼 때는 복잡한데 그냥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코드적으로 길 수는 있지만 의미적으로 해석해 보면 명확하잖아요. 여기까지 스택 관리. 자, 여기 스택 복구. 이건 스택 복구예요. 자, 이건 초기화. 여기 초기화 했죠? 자, 루프 시작. 읽어다가 저장하고 끝인지 확인해서 끝이면 나가는 거고 끝이 아니면 얘는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해석을 해보면 C 언어하고 정확하게 매칭이 되죠. 그렇게 해석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어셈블리로 직접 프로그램을 짰다는 거죠. 이런 거요. 그래서 실제 이런 코드들도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뭐예요? 이게 여기 어셈블리 코드고 어셈블러를 거치면 자, 얘들이 인코딩이 되겠죠. 얘들이 어떻게? 자, ADDI에 대한 인코딩 다시 한번 볼까요? ADDI 인코딩하는 걸 보면은 자, 여기 요거 보고 하잖아요. ADDI니까 자, ADDI 여기 있구나. 요거예요. I 포맷이구나. I 포맷이 자, 여기에 있으니까 요 구조대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옵코드와 펑션 3를 알아야 돼요. 옵코드하고 펑션 3. 자, 옵코드와 펑션 3는 여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자료 올려준 거에 보면 자, 여기 보면 ADDI 여기 있네요. 어디 있냐? 여기 ADDI 여기 있죠. 여기에 보면 자, 포맷 I고 옵코드는 001, 0011 이거고요. 펑션 3가 000이에요. 이 값으로 알아오는 거예요. 이 값으로 알아서 여기를 이 옵코드와 이 펑션 3를 옵코드 여기 값과 여기하고 펑션 3에 써주는 거죠. 자, 그러면 RD와 RS1과 immediate value 이걸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그 인코딩이 되는 거죠. 인코딩 이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파일이 필요해요. 이 파일도 있어야 여러분들이 옵코드랑 펑션 3 아는 거예요. 이건 굳이 외울 필요 없죠. 펑션 7 있는 애들도 여기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보고 그 인코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뭐 하나 보네. 시끄러운 소리가 녹음될지 모르겠네. 안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실제 이 어셈블러를 거치면 예를 들어 뭐 0x3f000040 뭐 이렇게 나와요. 요 명령어도 스토어 요것도 0x 뭐 00040ff0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애들이 이제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명령어들이 쭉 메모리에 이제 들어가겠죠.
메모리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이걸 100번지에 집어넣겠다. 자, 그러면 리트렌디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0x40 00 00 0x3f 이렇게 써지겠죠? 그 다음에 0xf0 0x0f 0x04 0x00 이렇게 쭉 써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어들이 메모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만드는 어셈블리에서 바이너리 만들고 이게 메모리에 들어가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뭘 볼 거라고 했어요? 시뮬레이터를 만들 거라고 했죠. 그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다시 읽어다가 해석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이 방향으로. 얘를 읽어서 4개를 읽으니까 아, 이런 명령어구나, 이 명령어는 얘구나 하고 이걸 실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양방향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거는 여기서 이거 가는 건 지금 리트렌디안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리트렌디안 옛날에 했던 거 4바이트인데 이렇게 메모리는 1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바이트 오더링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리트렌디안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 32비트 상수. 자, 우리가 명령어 크기가 32비트예요. 명령어 크기가. 자, 그래서 이 포맷을 보니까 자, 명령어가 32비트다 보니까 내가 큰 숫자를 좀 사용하고 싶어요. 큰 숫자를 사용하고 싶은데, 자, 여기 옵코드를 붙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RD도 넣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미디어트 밸류를 최대 쓸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해도 12비트죠. 12비트. 나는 그 이상을 쓰고 싶은데, 예를 들어 C 언어에서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A에다가 0x ff00 ff00 이렇게 저장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얘를 어셈블리로 어떻게 만들 거냐 해요. 어셈블리로 숫자가 만약 작다면, 만약에 0x ff 이렇게만 돼 있다면, 아, 그러면 b를 x5라고 하고, 그러면 add x5, x0, 0xff 이렇게 쓰면 x5에 들어가죠. 요게 12비트이기 때문에 최대로 쓸 수 있는 게 음수 양수 해서 얼마가 될까요? 2048에서 2047까지밖에 못 써요. 12비트를 반 쪼개면 11비트. 그럼 여기는 2의 11승 마이너스 1까지 쓸 수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2의 11승까지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거밖에 못 쓰는 거예요. 숫자가 최대 숫자가 이거예요. 근데 난 이거보다 더 큰 3000이나 4000, 5000을 쓰고 싶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뭘 쓸 때는 12비트 이미디어트 밸류면 충분해요.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 32비트 상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32비트는 32비트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해 놓은 다음에 읽으면 되겠죠. A를 x4라고 하고 이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을 해놔요. 0x00 0xff x00 0xff 여기 번지수가 예를 들어 1000번지라고 한다면 1000번지를 x3에 넣어놓고 로드 워드 x4, 0 x3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x3에 1000을 넣고 x3에 또 1000은 또 어떻게 넣어? 이거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명령어가 하나 제공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LUI 로드 어퍼 이미디어트. 어퍼 이미디어트예요. 상위 이미디어트.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2비트 명령어를 제공할 수 있어요. 12비트. 그럼 이 앞에 있는 20비트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20비트를. 왜? 12비트는 돼 있으니까.
그래서 20비트를 제공하는 LUI라는 명령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destination register constant는 20비트 넣으면 이 20비트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64비트 레지스터예요. 이 중에서 여기 상위 반 32에서 상위 20비트에 여기 써지는 거예요. 상위 20비트에. 그래서 여기 보면 x19에 976 하게 되면 얘가 0x003D0이에요. 그럼 이게 이 아래부터 채워지는 게 아니라, 숫자니까 아래 채워지는 게 아니라 상위 20비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나머지는 뭘로 채울 거냐? 다음에 add i 128 하면 요 128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 이렇게 해서 명령어 두 개를 이용해서 이걸 두 개를 묶어서 32비트 컨스턴트를 로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2비트를 이렇게 로딩할 수 있어요. 그래서 32비트는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32비트는 근데 아니 레지스터가 64비트 레지스터인데 나 앞에 더 채우고 싶은데, 자, 이거는 이제 쉬프트를 이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쉬프트 32 하면은 요만큼 데이터가 앞으로 짠하고 날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보통 요만큼까지 하고 메모리에서 읽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64비트 데이터를 읽어야 된다. 그러면 메모리에서 이제 주소까지만 여기다 올려놓고 그 주소를 기반으로 메모리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2비트 상수를 읽을 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명령어 하나에다 다 못 넣냐? 명령어 자체가 32비트인데 거기에 옵코드 들어가고 펑션 코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로 할 수 있는 거는 모자란다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령어 두 개로, 일단 20비트 읽어드리는 명령어 하나, 그 다음에 기존의 16비트, 12비트 읽어드리는 명령어 하나, 그럼 두 개를 같이 나란히 쓰게 되면, 시퀀셜하게 순서대로 쓰면은 32비트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32비트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64비트를 원한다? 그럼 여기 또 작업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명령어를 다 만들겠다는 생각은 하면 안 돼요. 복잡해지잖아. 내가 작은 레고 블럭들을 가지고 있고 그 레고 블럭을 조합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심플한 거죠. 인텔이나 이런 애들은 이걸 복잡하게 집어넣어요. 아, 이거 두 개 만들 필요 뭐 있어? 뭐 하나 더, 하나짜리 명령어 만들지. 근데 그건 32비트로는 원천적으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다양한 명령어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리스크5는 우리는 간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간단한 작은 레고 블럭밖에 없어요. 그럼 조금 복잡한 걸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을 해서 써야 되겠죠. 조합을 해서. 하지만 레고 블럭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얘 같은 레고 블럭이 없다면 위에 이거 얼마나 복잡해져요. 명령어 두 개 가지고 두세 개를 조합해야 돼요. 12비트 읽은 다음에 이걸 다시 쉬프트 시키고 또 읽어서 또 쉬프트 시키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지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브랜치 어드레싱을 보게 되면 이것도 앞에 설명한 거예요. 앞에 설명했는데, 자, 브랜치와 두 개를 볼 거예요. 점프와 브랜치를 보는데, 브랜치는 컨디셔널 브랜치예요. 조건 분기. 조건 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 if나 for문 안에서 많이 써요. if, for 반복문이죠. 즉 그 자리에서 멀리 안 가요. if문 가봤자 현재 실행하는 명령어에서 몇 개 명령어 건너뛰는 거죠. 아무리 if문 크다고 해봤자 뭐 수십 바이트 되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이 브랜치 명령어에는 많아요. 자, 그에 비해서 이 점프 같은 애들은 함수 호출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멀리 가요. 멀리 점프를 하게 되는 애예요. 멀리. 얘들은. 자,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브랜치 어드레싱이라는 얘는 뭐냐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현재 위치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PC라고 하는 데 들어있어요. 이게 프로그램 카운터인데 다음번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가 PC에 들어있어요. 다음 명령어예요. 다음 명령어의 주소가 이 PC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PC 값을 읽고 나면 자동으로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현재 명령어 읽어오는 순간 여기선 더하기 4가 돼서 다음 명령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C라고 하는 레지스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SP라는 스택 포인터도 봤지만 PC라고 하는 레지스터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어떤 순서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C라고 하는 요 레지스터가 있는 거 이걸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 PC를 기준으로 앞뒤, 앞으로 점프할 거냐 뒤로 점프할 거냐 그걸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PC 값을 기준으로. 자,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브랜치 근처에서 포워드나 백워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위치를 기준으로 밑으로 가면은 포워드 더하기예요. 이미디어트 값 더하는 거. 위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으면 마이너스를 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그래서 자, 여기는 SB 포맷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보면 자, B 포맷이에요. 이 녀석 B 포맷. 이 녀석 그냥 B라고 쓰면 되는데 왜 저건 SB 썼는지 모르겠어. S는 이게 스토어고 B는 브랜치죠. 이거예요. B 포맷.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포맷을 일치시키려다 보니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0번이 없다고 그랬죠. 0번 없는 이유는 저번 강의 시작할 때 설명을 했어요. 0번이 없는 이유는 이 브랜치는 명령어로 점프하는 거잖아요. 얘는 명령어로 점프하는 거기 때문에 명령어 크기가 4바이트예요. 자, 그런데 16비트짜리 2바이트짜리 명령어도 있기 때문에 한 비트만, 즉 LSB는 항상 0이 되는 거예요. LSB는 항상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할 필요 없지, 명령어에. 굳이 지금 명령어에 정보 저장할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얘를 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얘는 1번 비트부터 12번 비트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쭉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12번 1번 비트, 0번 비트는 여기 없지만 항상 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점프할 수 있는 번지수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13비트죠. 13비트. 그러니까 결국 현재 PC를 기준으로 얘는 PC 더하기 2의 12승 마이너스 1까지 점프할 수 있고, 또는 백워드로 가는 것은 PC 마이너스 2의 12승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2의 12승이면 4096 마이너스 1이니까 4095바이트를 점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래로 4095, 위로 4096바이트 이렇게 점프할 수 있어요. 즉 대략 4K, 아래로 4K, 위로 4K. 그러니까 영역으로 따지냐면 8K, 8KB 범위에서 브랜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대충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짤 때, if문, for문 짤 때 얼마 정도 건너뛰어요? 4K 명령어면 명령어 1000개를 건너뛰는 거예요. 4K면 명령어 1000개씩 건너뛰거나 그런 경우 굉장히 드물죠.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내가 if문을 썼는데 명령어가 4000개가 들어갔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럴 때는 이제 중간에 다른 명령어를 줘서 우리 징검다리 건너뛰듯이 한 번, 두 번 건너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것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레고 블럭 이용하듯이, 내가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거 명령어가 굉장히 많아서 그냥 이걸로는 못 건너뛴다. 그럼 징검다리죠. 여기서 온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건너뛰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만들기 나름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이 안에 포함이 될 거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타겟 어드레스는 PC 더하기 이미디어트 곱하기 2. 왜 곱하기 2예요? 마지막 이거 0이기 때문에 지금 요만큼만 숫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요만큼만, 이미디어트가 이만큼만 갖고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그럼 요만큼 이게 0이 붙겠죠, 뒤에. 곱하기 2는 쉬프트 2라고 똑같으니까 0이 들어오잖아요, 자동으로 끝자리에. 그렇게 해서 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비트인데 13비트 효과를 누를 수 있는 거. 전체 크기는 12비트지만 13비트 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곱하기 2가 됐으니까. 왜? LSB는 항상 0이니까. 왜 곱하기 4를 안 하냐? 16비트 명령어도 있다는 거예요. 16비트 명령어. 여기 보면 그때 보여줬잖아요. 요 녀석들 C로 들어간 애들 16비트 명령어가 있어요. 이게 16비트 명령어.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 4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이 명령어도 지원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점프를 보게 되면 점프는 이제 또 그거보다도 더 커요. 점프는 함수 호출이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멀리 가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도 터져 있지만 이렇게 돼서 옵코드하고 데스티네이션 들어가서 총 20비트. 이것도 뭐 UJ라고 돼 있는데 그냥 J 포맷. 여기 J 포맷이에요. J 포맷. U 포맷은 누구냐면 아까 봤던 LUI 요 녀석 여기 LUI 있죠? 요 녀석 U 포맷이에요. 똑같은데 PC에다 쓰는 거 두 가지 명령이 이렇게 있어요. PC에다 이 값을 쓰면 더 멀리 갈 수 있겠죠.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U 포맷이고 J 포맷은 요 한 놈밖에 없어요. 요 놈. 점프할 곳 레지스터로 가는 거. J 포맷이에요. J 포맷. U 포맷도 똑같긴 한데 표현하는 정보가 다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롱 점프 길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비트까지 가는 거고 20비트 범위에서 점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0비트 범위에서 롱 점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2비트를 다 채워야 되겠죠. 32비트 절대값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LUI에 이걸 썼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요놈 이용하면 돼요. 여기 AUI PC LUI가 아니라 AUI PC를 쓰게 되면 얘는 PC에다가 직접 넣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써서 PC에 쓰고 그 다음에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나머지 12비트 얘를 이용해서 20비트 채우고 요거 명령을 이용해서 12비트 채우면 32비트 범위에서 점프를 할 수 있겠죠. 32비트면 4기가예요. 4기가 범위에서 점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만약 이걸로도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징검다리 거기로 점프하고 한 번 더 점프하고 이렇게 가면 4, 8, 16, 24 이렇게 계속 점프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리스크5 어드레싱 요약을 보게 되면 우리 보면 이제 이미디어트 모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add i x3, x5, 10 이렇게 되는 거. 여기 요 녀석이 이미디어트 어드레싱 모드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들 이거 레지스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는 레지스터 어드레싱 모드 주소 지정 방식 요 놈이 요거고 요 놈은 요거고. 자, 베이스 어드레스 로드하고 스토어에서 나오죠. 로드 스토어에서 보면 ld x3, 4 x5 하게 되면 x5를 기준으로 x5 더하기 4 한 메모리에서 읽어다가 x3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베이스 어드레싱이에요. 여기 레지스터 값이 있고 여기에 이미디어트 값을 더해서 그것이 메모리의 주소가 되는 거죠. 자, PC 렐러티브라는 것은 PC의 상대적인 주소. PC를 기준으로 얼만큼 갈 거냐 이거예요. 우리 아까 봤던 뭐예요? 이거 브랜치 명령이 이 녀석에 해당해요. 그래서 PC 상대 주소 지정 방식 이렇게 지정 방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코딩 요약을 보게 되면 이거보다는 아까 우리 PDF로 있는 그걸 더 보세요. 그게 좀 더 잘 볼 수 있으니까 SB라고 하지 말고 그냥 B라고 하면 되고 UJ가 아니라 그냥 J라고 하면 돼요. 굳이 저걸 섞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에 해당하게 돼요. 이렇게 요 구조 이대로 인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용하던 add x1, x2, x3 이건 사람이 보는 포맷이에요. 컴퓨터에 들어가려면 인코딩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인코딩 똑같은 거예요.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인코딩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A, B, C, D, E, F 알파벳도 인코딩을 해서 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정보를 표현할래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리스크5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 정했겠죠. 그 사람이 정한 대로 우리는 써줘야 돼요. 하드웨어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자, 그래서 여기 이 코딩 요거고 자, 요 코딩 요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 요거 내용에 해당하는 거고 자, 요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잘 보고 있어야 되겠죠. 요 포맷 요거에 자, 그 다음에 옵코드와 펑션 3 또는 펑션 7 요거에 해당하는 애들 이거는 여기에서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코드에서 여기서 보면 add 같은 경우에 보면 자 add 봅시다. add 어딨니? add 여기 보면 자 opcode 펑션 3 펑션 7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뺄셈 같은 경우에 opcode가 똑같아요. 뭐 그 아래도 똑같네. 얘도 자,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고 다 똑같네. 이만큼. 자 어디까지 똑같냐? 자 11 011 0011 여기 0111이네. 여기까지 똑같다. 요만큼. 자 이거 보세요. 여기도 다르네.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LUI는 다르고 요만큼. 자 덧셈 뺄셈 쉬프트 엔드 우어 낫 이놈들이죠. 얘들은 옵코드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펑션 3가 펑션 3하고 펑션 7에서 좀 달라지는 거죠. 펑션 7도 뭐 거의 비슷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옵코드만으로는 표현할 수 있는 게 7비트이기 때문에 명령어 개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옵코드로 크게 이제 그룹을 정해놓고 펑션 3하고 펑션 7에서 다르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럼 더 많은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옵코드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에 있는 destination register, source register 또는 immediate value 얘들을 써주면 그게 인코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뭐예요? 인코딩이 돼서 명령어가 만약 00 이렇게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메모리에 들어가는 것까지 해줘야 돼요. 메모리에 들어갈 때는 리트렌디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장하려면 예를 들어 이 명령어가 1000번지에 있다. 그럼 여기가 1000번지예요. 그러면 얘는 0x ff 0x 11 ff 0x 00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메모리에 써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컴파일러로 컴파일하고 나온 결과는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 요거 많은 걸 설명을 했어요. 많은 걸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걸 좀 많이 이해하고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옛날에 생각해 보면 이거를 안 게 한참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는 이제 이런 정보도 없고 해서 알기가 좀 어려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나중에 C 프로그램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는 과정, 명령어가 있고 명령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인코딩이 되고 이게 메모리에 들어오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다시 이제 이걸 가져다 쓰는 요걸 또 이해를 하게 돼요. 레지스터라든지 이런 것들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는 나중에 우리가 그 다음 교재를 이용해서 할 때 설명을 할 거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도 돼요. 자, 그리고 뭐 했네. 나머지는 하면 되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